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쿠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방 공무원 중에서 자, 구조대와 구급대 이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저와 같은 팀원이 이렇게 나와 계신데, 자,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오크 반장님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구조대 소속이고, 그리고 근무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그 반장님이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은 한 4개월 정도 된 신입입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근무를 한 분과 그리고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 반장님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왜 이렇게 두 분을 모셨냐면은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내고 나서 생각하는 것과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일단은 요 두 분은 구조대 분이시고 저는 구급대입니다. 그래서 구조대와 구급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Q&A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공무원,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여기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들어왔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 그 시험을 위해서 준비한 기간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되게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집중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15시간씩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반장님은? 저는 한 1년 정도 공부를 한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에 중점을 둬서 하루에 많지는 않지만 4시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 결과 합격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어색하죠. 예. 뭐 이렇게 찍는 게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는데, 자, 2개월 공부하셨고, 자, 1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우쿠도 3개월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일단 구조특채와 구급특채 같은 경우에는 공채와 다르게 과목이 3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단기간에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공부한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정말 집중해서 했느냐. 저도 옆에 있는 반장님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공부를 매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단 하루도 안 쉬고 시험 날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일단은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러면은 일단 구급특채 같은 경우에는 뭐 응급구조학과나 아니면은 간호학과, 예, 이를 졸업해서 자격증을 딴 후에 뭐 2년 임상 경력을 채우고 나서 특채로 들어오게 되는데, 좀 구조대는 달라요. 예, 구조대는 아무래도 그 특전사, 예, 특전사를 몇 년 이상 해야 되죠? 2년 이상인가요? 그 자격 요건은 특수부대 3년? 지금 2년으로 2년. 2년? 예, 2년 이상. 2년 이상, 네. 하사 계급으로 1년 이상. 예. 그러니까 총 2년 안에 하사 1년. 간부, 예.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병은 안 돼요. 예, 병은 안 되고 무조건 하사, 부사관이나 또는 장교로 근무를 하셔야 되고 최소 2년을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군생활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일단 특전사 출신이고 인천이랑 전라도 담양에서 군생활을 9년 동안 하고 이제 여기 소방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여기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부사관 출신이 아니고 장교 출신이에요. 예, 대위 전역 하셨고, 그리고 이 친구가 되게 특이해요. 이 반장님이. 예. 어떻게 갔다 오셨죠? 저는 군생활에서 강화도에서 해병대 수색대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 생활을 하다가 간부 생활을 하면서 구조특채 자격을 채우고서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으로 특전사를 갔는데 이런 소방이나 아니면은 뭐 경찰의 뜻이 있으시다면은 전문하사라고 있잖아요. 네, 전문하사를 신청을 하셔서 그 경력을 채우시면은 요 소방공무원 구조특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반장님이 병 생활을 하다가 전문하사로 전역을 해서 들어온 케이스니까요. 요것도 하나의 또 팁이 될 수 있겠네요. 사실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반장님들도 처음 이제 소방공무원 들어올 때 내가 생각하는 소방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들어와서 생활해 보니까 좀 현실적인 소방 공무원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느낀 점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저는 이제 9년이라는 생활을 이제 군 조직에 있다 보니까 사실 소방에서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소방을 간다고 했을 때 되게 좀 위계 질서가 엄격하다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군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좀 프리하고 되게 융통성도 많이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해서 저는 지금 아주 만족하면서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엄청 딱딱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되게 대인관계도 되게 서로 존중하면서 상하관계는 명확하게 있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이제 제가 막내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대우해주고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어때요? 괜찮아요? 예, 저도 앞서 말한 반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구조 특채로 넘어오신 분들은 워낙 그 군대라는 조직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소방공무원 조직에 되게 빨리 적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채나 아니면 구급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어쨌든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그냥 일반 병사로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보통은 전역하자마자 바로 들어오시는 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런 상하 관계나 이런 질서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예. 이건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제 구조대와 구급대가 있잖아요. 구조대가 생각하는 구급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급대 딱 보면은 좀 무슨 생각이 먼저 드세요? 일단 저희가 할 수 없는 분야를 이제 담당하시는 구급대니까 되게 존경스럽고 일단 출동 비율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출동 건수가 한 두세 배 많기 때문에 일단 피로도나 이제 긴장감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좀 해봐요. 예,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구급대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이제 살리는 뭐 다른 분야는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일선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또 구급대가 생각하는 구조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또 화재 진압대가 생각하는 구조대가 있을 거고 사실 대외적으로 이렇게 많이 비춰지는 모습은 구급대랑 구조대가 제일 많은데 사실 구조대 좀 되게 저는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물론 약간 구급대와의 차이점은 구급대는 이미 자격증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나라에서 주는 자격증을 획득한 후에 이제 소방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 필드에 나가서 적응이나 아니면은 환자를 만났을 때 이런 대처 능력이 확실히 좀 적응이 빠른 것 같아요. 적응이 빠른 것 같고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들어와서 훈련 많이 해요. 왜냐면은 군대에서 쓰던 기술과 소방에서 쓰는 기술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장비도 다르고 진짜 이런 비번 날이나 아니면은 이제 출동 없는 시간에 맨날 저기 로프 매달려 있고 또 장비 맨날 만지고 맨날 훈련하고 그런 거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힘들지 않으세요? 훈련 같은 거? 아니, 전 재밌습니다. 비번 날에 맨날 막 스킨스쿠버 잠수하러 가야 되고 그게 놀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선은 내가 이 기술, 이 능력이 없으면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고 내 생명조차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스스로 가게끔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게 훈련이 하기 싫고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이거는 접근 방식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되게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구조대가 뭐 힘드냐, 구급대가 힘드냐, 경방이 힘드냐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붙인다고 해야 되나? 좀 그쵸. 비교를 많이 하는데 누가 제일 힘드냐 소방에서. 사실 이거를 묻는 것 자체가 되게 초등학생적인 질문인 것 같고 그렇죠. 예. 군대도 원래 자기가 있는 부대가 제일 힘들잖아요. 내가 특전사 안 가봤는데 어떡해. 어떻게 내가 힘들다, 어떤 게 힘들다라고 그거는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대단하십니다. 이제 제 입장, 구급대 입장에서 구조대가 뽀대가 나요. 일단은 장비가 많다 보니까. 장비가 많다 보니까 터프한 일단 장비들이 많았어. 뽀대가 나고 남자가 보는 입장에서 네. 일단 막 다 막 주렁주렁 매달고 댕기잖아요. 네. 그에 비해서 구급대는 조금 다 섬세해야 돼요.
굉장히 뭐다 주사 바늘 이런 거 솔직히 이제 주사 바늘을 썼다가 내 몸에 그렇게 찔리거나 그러면은 다 감염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섬세해야 되고 저처럼 좀 덜렁거리면 안 돼요. 구급 때는. 그건 확실해요. 혹시 그러면은 뭐 구급대 같은 거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한 적 있어요? 아직 제가 소방 생활을 얼마 안 해가지고 아직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그럼 아니면 지금 제 임무에도 너무 벅차요? 네, 벅차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먼저 출동했을 때 현장에 이제 구급대가 없을 때 저희가 어떻게든 그 사람 구급대가 올 때까지 저희가 구급대 역할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간단한 응급처치라든가 아니면 심폐소생술 이런 상황이 오겠다라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데 아직 실제로 오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왜 구급대가 다른 데 출동 나가가지고 예. 이제 구조대나 아니면 펌프차가 먼저 그런 환자가 예. 있을 때 도착했을 경우에 예. 정말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구급차가 너무나 기다려졌다고 다들 아, 예. 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근데 구급대도 똑같아요. 아니 저번에 저희 같이 나갔던 거 있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아. 기계가 이렇게 누르고 있어가지고 예. 에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예. 물에 빠져 있으니까 그 기계를 들어야 되는데 예. 와 기다려서 이게 저쪽에서 구조대가 달려오는데 와 살았다. 서로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서로가. 네, 예.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좀 구조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예, 실제로 그래서 지금 같이 또 인명구조사라는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구급대를 버리고 구조대를 간다는 게 아니고 그냥 소방 공무원으로서 이것저것 다 한 번씩 경험해보면 좋지 않을까. 예. 구급대는 어차피 내가 구급 특채로 들어왔으니까 계속 가지고 가야 할 숙명인 거고 그런데 다른 업무도 한 번씩 해보면은 그만큼 내 능력이 향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2급 응급구조사 또 보내면은 딸 마음 있잖아요. 아, 저는 예. 네. 목표에는 있습니다. 지금 네. 우선순위에서는 밑에 있지만 예. 언젠가 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2급 응급구조사 보내면 딸 거예요? 예. 보내만 주신다면 그런 욕심은 있어서. 구급차 운전해야 되는데?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소방공무원의 연봉. 예, 연봉 되게 궁금해들 하시는데 사실 연봉은 네이버에 치면은 다 나옵니다. 예, 정확하게 나와. 정확하게 아주 틀리지 않고 딱 그대로 나옵니다. 정리하신 분들 대단하시죠. 예, 매년 그 물가 상승률에 반영해서 예, 딱 그 표로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초과 수당이 얼마나 나오냐. 그렇죠. 초과 수당. 네, 초과 수당과 뭐 이런 그 외에 이제 활동비를 해서 한 달에 얼마를 버냐. 사실 그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소방사, 그리고 호봉이 없다는 기준으로 하면은 한 220에서 230 정도 받죠? 호봉이 없는 기준으로. 다 포함하면은 초과 수당에 본봉에 200 조금 넘겠구나. 아, 그 가늠이 안 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다 군대를 갔다 오고 예, 또 저희 호봉이- 호봉을 높게 들어오다 예. 보니까 하여튼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사만 근무하고 병사만 전역하고 들어왔으니까 제가 처음 받았을 때는 한 230, 4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처음 들어왔을 때. 근데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매년마다 호봉이 올라가고 그 직급에 따라서 또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고 이제 그거 궁금하실 거예요. 특전사 하셨을 때 네. 월급이랑 지금 소방공무원 월급이랑 어떻게 좀 차이가 좀 있나요? 그것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전사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은 대위니까 7급 공무원 아마 그랬을 텐데 저는 이제 소방사로 다시 와서 이제 9급 공무원인데 월급 수준은 비슷합니다. 물론 호봉을 다 쳐줘서 저는 지금 소방사지만 지금 10호봉이긴 한데 그 경력을 다 인정받아서 그때 군대에 있을 때의 월급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때요? 전문화사랑은 좀 월급이
많이 달라요. 예, 거의 한 좀 2배 정도 더 받아요? 예, 2배 정도 뛴 것 같아요. 전문화사 때는 한 152만으로 받았는데 초가 다 포함해도 전문화사 할 때는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 초과 뭐 명절, 성과상금 이런 건 없었고 따로 그냥 공본만 받아가지고. 여튼 좀 군대 받는 건 아니다. 네. 라는 예.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 정확하게 얼마나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저희도 그렇게 상세하게 안 보기 때문에 일단 오해하시지. 군대보다는 많이 받는데요. 네, 많이 받고. 많이 받고 그렇다고 뭐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네, 받는 건 그 아니고 정도는 아닌데. 그냥 군대에 비해서 많이 받는데 예. 좀 군인분들도 좀 처우가 좀 열악하시네. 예, 네. 군대 많이 받아야 되는